이종교배에 성공한 생물로는 수컷 사자와 암컷 호랑이 사이에 태어난 라이고, 수컷 호랑이와 암컷 사자 사이에서 태어난 타이곤, 암컷 말이랑 수컷 당나귀 새끼 노새, 소랑 버팔로 사이에 태어난 비팔로, 수컷 당나귀랑 암컷 얼룩말 사이에 태어난 정키, 아시아 살쾡이, 그리고 표범, 그리고 애완용 고양이, 이렇게 태어난 아세라 고양이, 수컷 제규어랑 암컷 사자 사이에 태어난 제그라이언, 양이랑 돼지 사이에 태어난 쉬그, 백호랑 백사자 사이에 태어난 화이트 라이거. 여기서 제일 황당한 건 양이랑 돼지 사이에 태어난 쉬그? 이게 진짜 말이 된다고 보는가? 이렇게 전혀 다른 종이 이종교배에 성공했는데, 그러면 원숭이랑 인간은 이종교배 과연 안 되는 걸까? 침팬지랑 인간의 유전자가 98.4%가 동일하대. 응? 근데 돼지랑 양은 뭐 엄청 다르잖아. 생긴 것도 다르게 생겼어. 근데 인간이랑 원숭이는 안 된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니? 1930년 소련의 스탈린에 의해 반인 반원 프로젝트가 이루어졌는데, 제1차 세계대전 때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고 대기근으로 너무 힘든 시기에 노동력도 너무 부족했어. 해결 방법으로 일을 할 노예를 만들려고 했고, 이종 교배 연구하던 일리아 이바노프 박사에게 인간과 원숭이의 이종 교배를 통해 노예를 양성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때 당시 소, 양, 토끼 이런 애들의 인공 수정은 성공을 거두고 있었던 시기. 그래서 가능하리라 판단했던 거야. 그렇게 이종 교배 실험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불법 실험 진행으로 감옥에 갔다고 하는데, 나라에서도 팽당하고 그랬지. 이런 연구가 진행된 시기가 1930년경이야. 지금 몇 년도야? 괴고리가 이렇게 영상 찍고 있는 연도가 2024년이야. 그럼 90년도 더 된 일이네? 원숭이랑 인간의 이종교배 연구, 이거 감시 불가능한 공산국가나 아니면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몰래 꾸준히 연구하고 있지 않았을까? 윤리적으로 뭐가 안 맞다? 개나 줘버리라고 그래. 그렇다고 안 할 사람들인가? 양이랑 돼지가 이종교배에 성공했다는데, 이건 유전자 98% 일치하는 침팬지랑은 뭔가 조금만 건드려주면 안 될 게 뭐가 있겠냐고. 이종교배에 대한 또 다른 생각, 그 소리 시작해볼게요. 인간들이 알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넓겠는가, 고작 이 지구별 이내의 공간인 것을. 물론 우주로 더 넓게 다녔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 또한 우주선 안에서만 있었기에 그 공간이 진짜 존재하는지, 그런 곳인지 알 길은 없었지. 외계인이 이 땅에 동물들의 유전자를 살짝 건드려 놓았던 이유는 그들이 언제나 충만하게 쌓아놓고 사용했던 노란색 금속, 인간들이 금이라 부르는 그 물질이 이 땅 깊은 곳에 매장이 되어 있기에 이 땅에 노예들을 부려야 할 상황이 되었어. 물론 자신들의 과학력으로 땅을 갈라내고 그런 금속을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있었으나, 최대한 이 땅의 지형을 자연스럽게 고대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물리적 충격을 줘서 땅을 파헤치는 그런 행위, 자연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형태로 금 채취를 하게끔 그들만의 약속이 있었기에. 그런데다 생물들의 진화에 큰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노예들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유전자 변형 시 어떻게까지 진화하게 되는지 알고 싶었던 욕구 또한 있었기에 굳이 노예 종족을 만들어 그들의 힘만으로 땅속의 금을 채취하게 부려먹게 되었어. 물론 처음에는 많은 것을 가르쳐줘야 했어. 그리고 그들의 수가 늘어날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상황. 신들의 노예 종족으로는 그 당시 이 땅에 번성하고 있는 파충류들, 그 공룡들의 유전자를 변형하여, 사실 그냥 변형한 게 아니라 신의 유전자 몇 방울 섞어 놓은 방법도 사용했고, 스스로 생각하고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존재들이 만들어졌으니 이는 인간들이 렙틸리언이라 부르는 존재. 그들은 신의 종족을 위해 금을 채취하곤 했는데, 렙틸리언이 노동을 하는 동안 신들은 지속적인 여행거리를 위해 그들과 비슷한 모습을 한 다른 생물들을 만들어 갔고, 그렇게 생겨난 것들이 고대 피라미드 석상에서나 볼 법한 이들, 새의 머리를 한 인간, 소의 머리를 가진 거인, 인간의 얼굴을 한 날개 달린 사자, 인간의 상체를 가졌으나 하체는 말의 그것으로 보이는 존재,
뱀의 하체를 가졌으나 인간의 상체를 가진 그런 존재, 물고기의 하체를 가졌으나 인간의 상체를 가진 존재, 이렇게 수많은 종들이 만들어졌고 물속과 산 위에 그들의 보금자리를 각각 자리 잡게 하여 영역을 나누어 놓게 되었지. 수천 년을 그 땅에서 생물들을 살펴보며 필요한 금을 채취하다가 마지막으로 이 땅의 주인이 될 만한 종족을 만들었는데, 원래부터 있었던 원숭이를 강제 진화시킨 종족, 인간을 만들게 되었고, 인간들은 타 종족에 비해 너무도 나약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기에 뇌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줬는데, 이들은 월등한 두뇌를 활용하여 살아남을지 지켜보려 했던 거야. 원하는 금을 다 채취한 신의 종족은 이 지구별을 떠나는 척하고 근방에서 지구 생태계 상황을 체크하고 있었지. 금을 캐느라 애썼던 레틸리언족은 두뇌도 뛰어났고 신체 능력 또한 월등한 편이라 모든 종족의 우위에 서게 되었고, 그런 파충류 종족을 두려워한 인간족은 다른 여러 종족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reptilian족의 노예를 자처하게 되었어. 인간들은 reptilian의 보호를 받으며 그 험난한 땅에서 생존하게 되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니 reptilian족 내부에서 인간 종족의 수를 조절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자꾸만 돌게 된 거야. 2000년을 살아가는 reptilian족은 살아가는 동안 한 명당 자식을 10명은 낳았다는 건데, 그것도 거의 200년 터울을 두고 그렇게 낳았던 반면 최대 500년까지 살 수 있는 인간족은 많으면 100명까지도 자녀를 낳을 수 있었기에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갔고, 어느 순간부터 타 종족의 위협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스스로 다른 종족들의 땅을 차지하고자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어. 정말이지 눈 깜짝할 사이에 reptilian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상황이 오게 된 거야. 자신들의 주인이랍시고 여러 가축들과 인간들, 노예들을 많이 준비해서 매년마다 바치곤 했는데, 자꾸만 늘어가는 인간들의 영향력은 서서히 이 땅에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늘어만 가게 되었지. 그러다 시작된 인간족의 반란. 너무 안일했던 reptilian족은 나약한 신체를 가진 인간족에게 자신의 신에게 받은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전수해 준 상태였고, 인간들은 끝없이 그것들을 연마하여 그 엄청나게 강력한 reptilian 종족과 전쟁까지 일으키게 되었어. 시간이 갈수록 그 수가 적은 reptilian 종족은 인간족에게 휴전을 요청했고, 이들 스스로 땅속 깊은 곳에 지하도시를 건설하여 그렇게 땅속에서 조용히 지내는 선택을 하게 된 거야. 인간들의 수가 너무 많았기에 설사 이들을 모두 짓밟고 멸망시킨다 하여도 자신들 또한 온전하기 어려워질 거라 판단. 그런데다 인간족을 전멸시킨 후 여러 다른 종족들이 동맹이라도 맺어 쳐들어오게 된다면 뭐 그럴 확률은 지극히 낮았으나,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종이 전멸할 수 있을 암울한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이 땅의 주인 자리를 인간 종족에게 양보한 reptilian 종족, 이들은 나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신들이 자신들과 여러 종족에게 행했던 유전자 조작 실험, 지속적으로 실패를 해왔으나 혹시라도 인간 종족이 서로 간의 약속을 깨고 지하도시로 쳐들어올 수 있었기에 이들은 인간 종족의 유전자와 파충류의 유전자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종족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쓰게 되었고, 그렇게 소수의 그들을 그냥 신 reptilian이라 하자. 신 reptilian은 인간들 세상에서 그들처럼 지내게 되었고, 각각 높은 위치에 자리 잡게 되어 사실 수명도 길었고 뒤에서 보이지 않게 reptilian족이 물씬 양면으로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그런데다 소수이긴 하지만 이 파충류 종족을 신처럼 떠받들고 있던 옛 사람들은 거의 그들을 신처럼 받들고 있었기에 그들의 도움으로 인해 인간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가게 된 신 reptilian 종족. 지하에서도 지상에서도 여러 유전자 조작 실험은 이루어졌고, 이것들은 그냥 주변 동물이나 reptilian 인간을 벗어나 타 종족의 유전자까지 건드려 여러 존재들을 만들고자 노력하게 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알아낸 사실들이 있었으니 사실 이 모든 종의 뿌리는 같았다는 것. 심지어 식물의 근원과 인간의 근원 또한 비슷했고, 이는 reptilian과 여러 타종족 또한 그러하였다. 모든 종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완성한 reptilian 종족. 지하 깊은 곳에서 아무것도 안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지속적인 생물 무기를 만들어 언젠가는 예전에 당했던 굴욕, 인간들에게 당한 패배에 대한 치욕을 가끔은 떠올리게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상당히 현명한 정신을 유지하여
현실적으로 인간족에게 대항하는 일은 만들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인간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소수의 신랩틸리언들, 그들은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인간들에게 전파하였고, 이기심과 정복욕이 넘치는 인간들은 수없이 불법적인 이종 교배 실험과 유전자 변형에 대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겉으로는 윤리적 문제가 있으니 함부로 그러면 안 된다고 하였으나 툭하면 뒤통수 치는 게 인간이었으므로 결국 치명적인 그 행위까지 하게 되었다. 인간과 원숭이의 이종 교배 실험. 사실 이것은 아주 오래전에 reptilian 종족이 성공한 적이 있었고, 이제는 인간 스스로가 그런 실험을 하게 되었지. 세간에는 그 실험이 실패하여 인간과 원숭이의 새끼로 태어난 존재는 없다고, 이종교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발표는 하였으나, 인간들과 정을 붙이고 그렇게 인간 종족 사이에서 태어나고 또 교배하고 태어나는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 그 피가 섞이지 않는 인간이 없을 정도로 인간 종족의 순수 혈통은 거의 사라진 상황. 태초의 인간 종족의 평균 수명은 300살을 넘었고 최대 수명은 500살까지 됐었으나, 원숭이와 이종교배 사건 이후 피가 오염된 인간들의 수명은 길게 살아야 200년을 살기 어려워졌고, 100세가 넘어가면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그런 하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지. 인간의 수명은 평균 300년이었다가 원숭이와의 이종교배된 이들이 인간족에 스며들어간 이후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부터는 수명이 평균 150세로 줄었고, 더 세대를 거치다 보니 그 수명은 더 줄어들게 되었지. 어떨 때는 평균 수명이 60세, 70세를 넘기지 못하는 시기도 있었으나, 과학력과 의학의 발달로 인해 그나마 100세 시대란 말이 나올 상황까지 그 수명은 회복된 상황이었어. 원래부터 나약한 인간 종족은 그 육체가 더욱 나약해졌으니, 지하도시의 reptilian 종족이 마음만 먹으면 지상의 수많은 인간족을 모두 정리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지. 살아가는 기간이 너무도 짧았기에 그만큼 영혼의 성숙도 또한 낮을 수밖에 없었고, 빨리 늙어가는 신체에 예전보다 더 나약해진 육체, 인간 종족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예전에 reptilian 종족이 이미 다 해왔던 이종교배와 유전자 조작 실험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고, 이미 원숭이와 인간이 이종교배하여 태어난 이 퇴화된 인간족은 더 원숭이화 되고 싶어서 그런가 원숭이를 끌고 와 인간과 이종교배 실험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바다의 막강한 인어 종족과 산 위의 풀숲에 숨어 지내는 야생의 여러 종족들과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 인간 종족은 또다시 원숭이의 피를 진하게 받을 수 있는 엉뚱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실정.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간 고위직에 있는 신랩틸리언은 유전자 조작 실험과 원숭이와 인간과의 이종 교배를 철저히 통제하기에 이르렀는데, 인간족을 이 땅의 주인 자리에 앉혀놓고 이들을 바리케이드 삼아 뒤에서 여러가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있는 reptilian족은 인간족이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각 나라들끼리 전쟁과 여러 유전자 조작 실험을 금지하였고, 가끔은 인구수 조절을 위해 인간들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번지게끔 악마 같은 짓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었다. 이러면서 여러 타 종족은 인간을 눈에 띄지 않는 공간에 잘 지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었던 reptilian족. 이게 남극과 아마존 오지 몇 군데 지역, 그리고 바다 한 군데 이름 모를 섬, 하늘에 떠있는 공중섬 몇 군데에서 여러 타종족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인간들은 자신들을 순수 인간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뭐 어쩌겠는가. 이 땅의 신은 그렇게 막강한 파충류 종족에게 주인 자리를 맡겼고, 인간족은 살아남기 위해 그들에게 잠시 기댔으나 쪽수가 되니까 주인 자리를 바로 노렸던, 사실 외부에서, 우주에서 그 어떤 존재들이 이 지구 땅을 쳐들어왔을 때 가장 앞에 나가서 방패가 되는 것처럼 싸우게 될 인간 종족에게 함부로 대할 종족은 이 땅에 없다고 봐도, 무력으로 따지자면 reptilian족 다음에 바다의 인어족도, 풀속의 뱀의 종족도, 새의 모습을 한 새의 종족도, 마그마 속에 살고 있는 불의 종족도, 이들 모두 인간들에게 수호신과 같은 역할을 갖고 서로 보이지 않게 공생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인간과 원숭이 간의 이종 교배는 실패했다고 그러는 거 이유가 나름 있는 거야. 그냥 괴고리의 상상이었으나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아? 여기까지 할게. 지금까지 괴고리의 새손가락 TV였고요. 이종 교배와 유전자 조작에 대한 또 다른 생각, 상상력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